저는 닭갈비를 좋아합니다. 숯불 닭갈비 말고 그 철판 닭갈비에 환장하는 인간이며 주변의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닭갈비를 전파시키고 중독시켜서 매년 한국에 이 닭갈비 먹으러 놀러 오게끔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. 얼마나 닭갈비라는 걸 징그럽게도 좋아하냐면 닭갈비의 본고장 춘천에 가서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세 타임을 각각 다른 가게에서 즐겼을 정도이며 그 세 번 모두 처음 먹는 듯이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. 닭갈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철판 닭갈비, 두 번째로는 요즘 세대에게 익숙한 구워 먹는 식의 숯불 닭갈비, 세 번째로는 물닭갈비라는 닭도리탕 비슷한 강원도식이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바로 이 네 번째인데 바로 육안의 닭갈비입니다. 라고 말하면 이게 철판 닭갈비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완벽히 틀려버린 말이 되는 겁니다. 일반 철판 닭갈비는 대부분 커다란 닭다리살을 쓰는 데 비해 육안에는 브라질산, 게다가 텍스처를 아주 작게 조져놓은 닭살을 쓰는 데다가 잘하면 퍽퍽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육안에는 음식 좀 친다 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유치한 맛, 닭 부스러기 등등의 혹평을 듣고 또 알바들은 거의 30% 확률로 불친절하니까 가만 보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잘됩니다. 욕하면서도 굳이 가는 이런 부류를 저는 샤이 육안에라고 칭하는데 자신들도 육안에를 까면서도 이걸 대체할 닭갈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브라질산이고 개육이고 넓적다리고 자시고 간에 육안에 양념이 볶아지면 얘가 닭갈비 킹이에요. 저 양념이 개사기인데 딱 이 간판처럼 생긴 맛이 나요. 빨갛지만 누렇게 빠지는 이 느낌 기가 막히게 간판에 구현해 놓았어요. 달짝지근한 베이스의 마법 양념이 불에 볶아지면서 고추장 향이 훅 올라오는데 저는 이때부터는 침이 가득 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입만 예열을 하기 위해 닭갈비 양념과 정반대 성향인 하얀 마카로니를 한 수저 입에 넣어 최대한 닭갈비의 첫입을 충격적이게끔 세팅하고 드디어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와 정말 1차원적인 단맛부터 확 올라오면서 맵쌀한 고추장 맛이 바로 뒤따르는데 이게 이렇게 조사놓아도 약간 퍽퍽하게 느껴질 정도지만서도 또 그만큼 잘게 조져져서 이 마법 양념이 고기 속속까지 완전히 젖어들어 있어 그냥 육질 따위는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육안의 닭갈비에서의 닭은 양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일 뿐 맛에 기여하는 지분은 뭐 거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기존의 닭갈비와는 궤를 달리하는 유니크한 맛이 생기는 겁니다. 양념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여기서 개육향이 조금이라도 양념에 침범하면 이 맛은 무너집니다. 달큰한 게사기 양념이 이성적으로는 유치하다고 외치는데 뉴런을 흔들어 제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만드는 마치 나쁜 거 알면서 하는 마약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. 젓가락으로 집으면 푸짐한 일반 닭갈비와는 달리 엄청나게 소박해서 허탈함이 나오는데 혀에 닿으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진미, 그리고 가끔 닭 껍질만 분리돼서 양념이랑 뭉쳐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고기에 있어서는 우설 같은 부위이자 참치로 치자면 스나즈리, 즉 배꼽살 같은 기가 막힌 파트인데 어금니로 살짝 씹으면 퓨 하고 쏟아져 나오는 육안의 양념과 그 집약적인 지방기름 굉장히 황홀해서 혀가 팔딱팔딱 춤을 춥니다. 근데 이때까지가 육안에 있어서는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들 이거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. 이거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. 이거를 딴 데가 못 이긴다고요. 이거를 쌀이 다른가? 아니 그냥 이것도 양념의 농간인가? 진짜 집에서 따라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. 별거 안 넣고 막 볶아버리는데 입에 딱 넣으면은 밥알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코팅된 느낌이 들면서 하나하나 씹을 때마다 포션 터지듯이 양념 감칠맛이 펑펑 터지는데 막 눌러부터 거무튀튀해진 양념들이 가끔 숨어있어가지고 심심할라 치면 딱 짠맛 주고 짜워질라 치면 양배추 씹히면서 타지마할 뺨치는 균형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육안에는 이거 볶음밥만 시킬 수 있는 희한한 정책, 진짜 서민정책 운용 중이긴 한데 이렇게 볶음밥만 시키는 거랑 닭갈비 먹고 그 잔해에다가 볶아진 이 볶음밥 맛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스트레이트로 시킨 볶음밥은 숙성이 덜 된 맛이랄까? 그 짜다운 맛이 좀 부족해서 단맛이 앞으로 좀 세게 튀어나오는 터라 맛이 좀 단순해요. 밥을 볶으면 그 남은 잔에는 왼쪽으로 몰아주고 중간에 밥을 볶기 시작하는데 그 참기름 냄새 막 사타구니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싹 다 비비고 얇게 펴바른 다음에 맛있게 드세요 하고 불을 약불로 해놓고 알바가 가면 저는 그거를 다시 중불로 올리면서 남은 잔해들을 섞어서 재정립해버립니다. 그럼 벌써부터 색깔부터가 달라. 고춧가루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 보이는 이 단계에서 얇게 퍼바르고 그 상태로 5분 정도 놔두면 드디어 육안의 시그니처가 완성되는 겁니다. 절대로 바닥을 긁어서는 안 되고 카푸치노의 거품을 걷어내듯이 약한 압을 주면서 숟가락으로 볶음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. 저는 주로 걷어낸 볶음밥을 앞접시에 덜어서 그 하얗게 하얀 접시와 빨간 볶음밥의 격렬한 대비감을 잠시 바라보며 충분히 입안에 침이 가득 찼을 때 입에 넣어요. 입안에서 펑펑 터져대는 이 캡슐 같은 밥알
색깔들, 아밀라제 섞여 무한한 감칠맛을 발산하는 양념들, 나도 모르게 절로 눈이 감겨버리는 이 상황에서 진한 콜라 한 모금을 털어넣으면 살아있는 행복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어버리는 겁니다. 육안에는 누른 양념이 가장 맛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차례입니다. 최대한 얇게 볶음밥을 걷어낸 터라 밑에는 거의 밥 한 공기 분량이 누러붙어 있는데 쫙 긁는 겁니다. 베스킨라빈스에서 자주 본 적 있는 것처럼 원형을 이루면서 깔끔하게 쫙 스노우볼이 일어나는데 다른 닭갈비집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긁어지는 게 이 육안의 피니쉬의 매력입니다. 이빨에 들러붙는 듯 아닌 듯이 바삭한 듯 눅눅한 듯이 고소함과 짠맛이 일으키는 세티스팩션의 절정,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지는 완벽한 마무리, 육안회였습니다. 치즈 넣지 마세요. 안녕히 계세요.